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올해 MBC는 음악 프로그램의 정통 장르인 가요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가요제와 놀면 뭐하니 서울가요제가 그 주인공인데요. 대학가요제가 8, 90년대 영광을 현재 오늘의 무대로 끌어올렸다면 서울가요제는 80년대의 정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내려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두 프로그램이 보여준 상반된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 MBC 대학가요제부터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의 청춘을 다시 뛰게 할 2025 대학가요제 청춘을 켜다. 난 나를 깨고 창공을 나르며 드넓은 파랑의 깃털을 날려 긴 꿈을 꿨던 껍질 속의 시절 바람을 품고 날개를 펼쳐 하나 둘 셋 넷 아서와 그대여 I'm your Jenny 모든 다들이리 그대들이 기쁘다면 우리 기쁘는 허공을 Where we not be greater star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따라 꿈나라 별 나라 바로 가지 될 수 있을까 why babe 되두겠어 나 babe 못한데도 상관은 없지 Just wanna be a genie 열정과 에너지 패기 청춘. 네, 너무 그것이 멋졌어요. 대학가요제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여전 채로 이틀 내내 잊지 않은 문자를 지웠어 차마 못해도 답할 수 없어서 도망치다 나온거리는 so cruel to fall 아무 의미 없어도 희망하루에 세 번 먹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허한 내가 알람을 울려주네. 자, 이번 무대는 대학가요제 명곡들이 2025년 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걱정했던 네가 사랑했던 네가 그랬어 2025 MBC 대학가요제 청춘을 켜다 최고의 영예 대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9번 카덴차 2025 MBC 대학가요제 청춘을 켜다 대상의 영예는 참가번호 9번 카렌차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대학가요제가 13년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약 2,000명의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뚫고 선발된 11팀의 경연이 펼쳐졌죠. 여기에 역대 수상곡을 재해석한 축하 무대, 고 신해철 씨를 기리는 특별 공연까지 어우러지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전했는데요. 돌아온 2025 MBC 대학가요제, 기대에 부응하는 구성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대학가요제는 지난 그 대학가요제라는 전통을 다시금 좀 되돌아보면서 헌정하는 그런 방송의 성격이 있었고 동시에 이제 대학가요제 본연의 어떤 대학생 음악 경연이라는 또 본래적인 취지를 두 가지 성격을 같이 합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연팀들이 한 두세 곡 부르고 그다음에 또 축하 공연이 오래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연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경연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구성 또 헌정이면 헌정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성 뭐 1, 2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구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두 가지 성격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상의 묘안이 꼭 필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본래적인 취지 음악 경연이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양한 연주들이 또 등장을 하고 청년들만이 세상을 향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본인들의 창작곡 안에 이렇게 담아낸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학가요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청춘들의 음악 경연이라는 차별성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가요제가 이 과거에는 스타 등용문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그 역할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90년대 후반부터는 그 연예기획사들의 그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고, 또 2010년대 들어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불면서 대학가요제의 입지가 완전히 좀 그 사라졌던 거였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등용문으로서의 대학가요제의 그 기능은 진짜 많이 좀 축소가 됐던 것 같은데, 전 이번 2025 대학가요제를 보면서 청년들의 발언대로서의 기능은 그래도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과거에 익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던 게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이걸 굉장히 익살스럽게 풀어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던 거잖아요. 이번에 대상을 탄 뭐 카덴차의 노래도 그렇고 청춘들의 어떤 고민이나 방황, 그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대학가요제만의 매력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전체적인 구성을 보자면 본 경연에 앞서서 진행을 맡은 이준영 씨가 나레이션을 한 짧은 다큐가 이제 먼저 방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대학가요제가 걸어온 역사라던가 배출해낸 스타들, 히트곡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고, 그리고 나서 무대가 시작될 때 대학가요제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로 시작을 하면서 그때 과거의 전성기를 다시금 불러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김서영 위원님처럼 이 축하 공연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참가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덜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단 한 곡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뮤지션들이 음악을 선보이는 상황은 오히려 좀 경연의 성격을 약화시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도 대학가요제 전성기를 기억하는 세대로서 부활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는데요. 짚어주신 것처럼 참가자들의 비중이 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요제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이 참가자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잖아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대학생 11팀이 록, 포크, 또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을 선보이면서 듣는 재미를 더했는데,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참가자의 무대를 좀 꼽아주시죠. 저는 그 가천대학교의 뚜루스라는 팀이 인상 깊었는데, 혐오의 대상과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거미라는 존재를 빗대어서 이 세상에 거미가 혼자 남는다면 그대는 도대체 어찌할 텐가. 흉측한 거미지만은 둘이 남으면 진짜 어떡하지?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남긴다는 거, 거미라는 대상을 통해서 은유한다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뚜루스 팀 같은 경우는 보컬이 굉장히 파워풀하긴 한데 멜로디나 리듬을 타는 것들은 약간 거친 느낌이 있었어요. 다듬어지진 않았지만은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패기, 자신감, 나는 정말 파워로 승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정말 그 대학가요제니까 볼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홍익대학교의 그 어린이 보호구역 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 말자. 어쩌면 끝까지 주인공은 안 된대도 정점은 웃고 싶다는 걸. 멜로디언이나 카주같이 다른 팀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 악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곡을 연주를 했었는데, 이 곡 취지를 보면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종점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곡의 취지와 악기 선정도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팀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뚜라미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뚜라미라는 동아리가 1984년도에 입상한 그 고은이 이정란 씨랑 또 같은 동아리잖아요. 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선배 세대에서 후배 세대로 이런 문화적 유산이 전승되는 이런 그 모습이 대학가요제의 성격과도 궤를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이화여대 초동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유일한 국악팀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이렇게 특수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심사위원회 평에서도 그렇듯이 어떤 국악이라는 소재의 특수성에만 머물지 않고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귀에 확 꽂히는 그런 멜로디를 들려줘서 되게 돋보였고요. 또 노랫말도 굉장히 좋았어요.
망망대해를 헤매는 선원들의 항해를 방황하는 청춘의 여정에 빗댄 가사라고 설명을 했는데 청춘 서사에 있어서 일단 방황이 빠지면 안 되죠. 이게 청년들만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자체가 조금 약간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전 세대에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이렇게 물길을 헤쳐나가는 듯한 그런 항해라는 가사가 특유의 그 유려한 국악 창법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초동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배재대학교 Y507 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청춘의 일상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또 연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이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다니고 있는 이제 대학에서 각종 스캔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학교가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굉장히 유쾌하게 담아냈어요. 얘랑 쟤랑 헤어진 사이인데 쟤가 걔랑 바람이 난 거야. 따지고 보면 환승은 아닌데 화는 나지. 당연히 열받지. 그럼 결국 얘네는 뭐고 쟤네는 뭐지 뭐 걔네는 뭐지? 심하잖아. 박할린 심사위원이 현대적 판소리 같다라는 심사평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마치 한 편의 마당놀이처럼 청춘들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가요제는 수많은 스타를 탄생시키면서 오랫동안 청춘 문화를 이끌어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개성과 매력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이 발굴된 만큼 앞으로도 신예의 등용문으로서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음악이라는 언어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또 다른 시도를 한 작품 놀면 뭐하니에서 선보인 MBC 서울가요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MBC 서울가요제 본격적인 경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속이 뻥 뚫리는 힘을 가진 가수 솔라 씨입니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아름다운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요, MBC 서울가요제 유일한 남녀 혼성 듀엣입니다. 참가번호 9번 이용진 씨와 랄라 씨. 이렇게 좋던 그날이 이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자, 다음 참가자는요, 유일하게 댄스곡으로 준비를 하신 분입니다. 참가번호 15번 이적 씨입니다.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MBC 서울가요제 공동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잖아. 참가번호 15번 이적 씨. 그리고 13번 이준영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로 노하우를 쌓아왔던 놀면 뭐하니가 가요제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80년대 감성을 더하며 차별화를 꾀했는데요. 올드카 같은 소품들과 과거의 음악 방송을 재현한 무대 연출까지 그 시대의 분위기를 되살리겠다는 그런 시도가 곳곳에서 엿보였습니다. 80년대를 소환한 서울가요제 전체적인 완성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여쭐게요. 무엇보다 저는 이 무대 연출부터 뭐 구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980년대 감성에 충실했던 게 또 인기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서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오리지널리티에 좀 충실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유재석 씨가 오리지널리티 강조하니까는 이제 이적 씨가 농담으로 나 가수 편곡하면 안 되냐, 아니면 정성화 씨는 뮤지컬 배우들 대동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막 농담을 했는데 이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부른 가수들의 개성이 잘 드러났던 게 이번 서울가요제가 좀 많은 인기를 얻었던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80년대 곡을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잖아요. 시청자 픽으로 이제 80년대 노래 5곡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 곡들 뭐 대부분 다 이제 또 선보였었고 덕분에 저는 이 80년대라는 상징성과 또 대중의 호응을 좀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가요제가 이제 1980년대를 추억하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기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고 완성도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보는 내내 저는 그 왜라는 게 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령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나올 때만 해도 이 추진위원회가 왜 이것을 추구하는지에서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유재석 씨 세대가 어떤 과거 명곡들에 대한 추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획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그렇다면 너무 그냥 한 특정 세대 중심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보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콘셉추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어떤 80년대 패션 같은 것들의 어떤 그런 좀 과장된 어떤 연출 같은 것도 그렇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부캐 플레이가 이번에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80년대는 되게 공들인 소품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과거가 지금 다시 호출된다면은 어쨌든 그게 현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80년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여전히 잘 되지 않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요제가 만약에 정말 80년대의 음악을 다시 이제 불러오는 데에만 그쳤다라면 그 위근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을 텐데 그 비판이 수긍이 가면서도 저한테는 그 왜라는 질문에 좀 대답을 해준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컨셉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80년대 서울이라는 것과 80년대 이제 대중음악이라는 건데 그 예선에 참가한 그 참가자들이 전부 다 이제 80년대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을 대부분 닉네임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단순히 그냥 불러온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푸티지 영상들을 같이 가져와서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좀 잘 생각해 볼 여지를 충분히 이 프로그램에서 마련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요제에서 선보인 대중음악들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모던한 도시 감수성을 반영한 곡들이 많아요. 이런 곡들만 봐도 이 80년대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서울 중심적이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울이 굉장히 주목받는 시대에 그 원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획에 초점이 잘 보였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놀면 뭐하니 이 서울가요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 도마위의 TV에서 다루고 있는 두 프로그램을 그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가요제가 잊혀진 시대의 음악을 되살린 회상의 이야기라면 앞서 우리가 비평했던 그 대학가요제는 청춘의 무대를 다시 세운 부활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감수성을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비교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공통점이나 차별점이 있었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두 프로그램 모두 과거 MBC의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학가요제는 당연히 이제 그 과거의 전통을 되살린 프로그램이고 서울가요제도 그 MBC에 있었던 그 서울가요제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서울국제가요제라고 명칭이 뒤바뀐 그 가요제에서 모티브를 얻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예전의 것을 한번 지금 불러와 볼까라는 그 추억 환기 수준의 복고가 아니라 어떤 전통의 복원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랑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상파 프로그램의 어떤 경쟁력이 이런 과거에 훌륭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든지 다시 발굴을 해서 좋은 것들을 되살리려는 어떤 원천 소스로서의 MBC의 유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대학가요제와 서울가요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사실 명확한 것 같아요. 서울가요제는 컨셉트 자체가 명확한 복고였잖아요.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도 이제 13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접근은 굉장히 달라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가요제가 이제 과거의 전통을 잇는다는 것이 지금 아이돌이 페블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전통을 잇는 것인가? 저는 거기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에게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청춘들이 생각하는 되게 도시화되면서도 아직 낭만이
남아있던 시절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Y507의 노래는 지금 이제 환승연애 시대의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지금 청춘의 사랑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랑 얘기를 신해철 씨가 했던 것처럼 지금의 사랑 이야기를 Y507이 하는 것이 저는 전통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학가요제가 어느 정도 조금 레트로적인 느낌을 살리긴 했지만은 좀 저는 이제 전통과 레트로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더 넓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MBC처럼 이렇게 충분한 과거의 자료를 갖고 있는 방송사는 옛 감성을 소환하는 기획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신 지금 세대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고 음악 콘텐츠가 시대와 함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그 방안에 있어서 이번 서울가요제와 대학가요제의 어떤 느슨한 연계 같은 것들이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가요제를 본 또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대학가요제를 봤더라고 한다면 MC가 대상을 받은 이준영 씨의 그런 연계가 있구나. 또 축하 무대에 나왔던 우주 씨 같은 경우에도 서울가요제에서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불렀고 또 심사위원석에 있는 이적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가요제에 또 참가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좀 강력한 콘텐츠로서 만들어낸다면 어느 하나의 트렌드를 MBC 내에서 형성하면서 좀 대중적으로 더 파급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학가요제를 좀 보자면 이 경연과 신인 발굴이라는 것이 이 가요제의 주 목적일 텐데 단 1회의 창작곡 무대만으로 이제 우열을 가리고 승부를 가려야 되는 이 오래된 컨셉을 지금 현재에 와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좀 의문이 남더라고요. 지금은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대학가요제 전성기 시절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대학가요제의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최근에 음악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성장의 재미, 또 이들이 어떤 예선을 펼쳤고 본 무대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학가요제에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레트로 유행의 흐름은 전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TV는 이제 많이 고령화된 매체다 보니까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추억을 지닌 나이든 주력 시청층의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질적이고 신기하고 뭔가 재밌고 그런 희소성으로 젊은 세대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른 세계로서의 어떤 그 복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두 가지 흐름 모두에 서서 저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대책 없는 낭만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뭔가 과거의 어떤 낭만화라는 것이 실제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 버릴 때는 퇴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레트로 테마파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와 현재 어떤 그 진지한 교감을 담아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고를 그냥 어떤 소품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맥락으로 구성해서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복고라는 키워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새로운 현상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지상파의 주 시청층의 고령화 현상과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주 시청층이 고령화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로서 소재를 그냥 편하게 가져오는 말하자면 안전지향주의 안에 있는 기획으로서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울 가요제만 해도 곡을 선곡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타 방송사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해서 뭐 골든컵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인기라는 지표에 의해서 선곡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어떤 주류 문화의 재확인에 머무르는 그런 복고 기획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과거에 정말 검증된 소재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려는 노력과 이런 복고 기획이 합쳐져야 저는 좀 의미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의 향수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레트로 음악 콘텐츠가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여러분의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대신 강점이 분명한 소재인 만큼 동시대적인 메시지가 더해진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음악의 힘을 빌려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길 기대합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